이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노력하면 생각하세요. 계산을 꾸준히 그냥 식 잘 작성하고 미지수 개수랑 식 개수 맞으면 바로 계산 때려박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나 저번에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상황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잘 기억하면 식 작성하는 데 문제 없을 테니까. 603번부터 봅시다. 파피루스 어쩌고저쩌고 그렇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매력이니까 봅시다. 5사람한테 120개 빵을 나눠주는데 각자 배당받는 몫이 그러니까 몇 개를 받느냐를 봤더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었대요. 그리고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과 그 다음 적게 배당받는 사람의 몫의 합이 그러니까 빵 개수 합을 개수 합이 나머지 세 사람 합친 거에 10분의 1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많이 배당받는 사람의 몫을 구하라. 네, 이거 남는 빵은 없는 것 같죠? 남는 빵이 없게 나눠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등차 수열 이 5사람이니까 등차 수열 5명의 합이니까 그럼 중앙 곱하기 항수 하면 전체 합이 나오겠죠? 그럼 중앙 곱하기 5 한 개 120인 거야. 그럼 사실 가운데 사람이 몇 개인지 바로 나오는 거죠? 맞나요? 이해되니? 민혁 이해돼? 자, 우리 기억나나요? 등차 수열 합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 홀수계의 합은 우리가 따라하세요. 중앙 곱하기 항수로 계산하면 훨씬 편하다. 등차 수열 합 공식 작성해도 돼. 근데 그것보다 중앙 곱하기 항수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등차 수열 합 공식 세워서 2분의 n 한 다음에 지금 n이 5, 5명이니까 5죠? 2분의 5하고 첫항 플러스 끝항 한 개 120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중앙 곱하기 5가 120이다 5로 나누면 몇이죠 저거? 24? 가운데 사람이 24개 받았구나 로 바로 해석할 수도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러면 나름 이렇게 할 것 같아. 5명을 뭔지 모르니까 빈칸으로 냅두고요. 24 이렇게 냅둘게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우리가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다면 이거죠. 가장 적게 받는 사람과 그 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 더하는 거랑 나머지 이 사람들 더한 거 여기가 몇 배가 차이 난다고요? 7분의 1이니까 얘가 7배가 많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얘네들 더한 게 얘네 셋에 7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식이 하나 세워지겠죠? 그럼 미지수 몇 개 처리 가능? 몇 개 처리 가능? 식이 하나잖아. 몇 개 처리 가능? 한 개 처리 가능. 내가 미지수 하나 정도 놔도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따라하세요. A 플러스 KD 얘는 A7 이러면 이거 A 플러스 몇 D 이렇게 해석하면 돼. 6D 이렇게 해석하고 A13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돼? A 플러스 12D 그러니까 D씩 늘어난다는 의미니까 거꾸로 D씩 빼주면 얘네들을 빼고 더하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24에서 몇 D를 빼주면 전전항이 될까? 2D 여기는 뭐라 쓰고요? 마이너스 D 여기 24 플러스 D 24 플러스 2D 이렇게 해주면 미지수 몇 개? 한 개 얘네들 더하고 7 곱한 게 얘네 셋 더한 거다 하면은 미지수 하나씩 하나 풀면은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결국은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고 여기서는 사실은 식을 하나 더 세울 수는 있긴 하죠. 원래 미지수 2개, 식 2개가 나오긴 해야 돼. 어떻게 나와야 되냐 원래 2분의 5 한 다음에 2a 플러스 n-1이니까 4d 첫항 플러스 끝항 하는 거죠 그냥 a 플러스 4d 해가지고 이게 120이다 식 하나 그 다음에 쟤네들 더하면은 여기가 얘 첫항 넣으면은 a 플러스 d 이게 첫항 플러스 두 번째 아니죠? 이거 7배 한 개 나머지 셋 더한 거 a 플러스 2, 3, 4 9 그러면 이게 3a 플러스 2d 이렇게 해서 미지수 2개, 식 2개에서 풀면 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등차 수열에서 홀수계 항해하면 중앙 곱하기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하면은 그냥 연립을 이미 하고 시작한 거랑 똑같으니까 계산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 훨씬 유리하겠죠 당연히.
거. 여기는 개념 복습할 게 한번 씁시다. 등차, 수열, 홀수계의 항의 합. 참고로 여기 있는 홀수계는 연속한 등차 수열이어야 돼. 연속한 항들을 홀수계를 더한다? 그러면 중항, 내가 더하는 애들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이죠.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여러 번 쓰고 외우고 하다 보면 수능 때까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겠죠. 수능 끝나고 까먹으면 괜찮아. 수능까지는 기본 개념들은 최대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수학을 안 써도 되겠어? 너 이걸로 풀었니 혹시? 그럼 안 해도 돼요. 한번 눈으로만 봐도 괜찮아. 만약에 문제 풀 때 이거 썼다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606번.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곱을 구하래요. 그럼 세수가 등차하는 순간 내가 식 하나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하세요. 등차 중앙. 유시면 하죠. 중앙식 세웠어? 그러면 중앙식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그렇지. 이거 하나 나와야 돼. 자, 그럼 잘못 미지수가 몇 개? 3개. 식이 몇 개 있어야 일단 풀 수는 있겠네? 근데 몇 개예요, 식이? 왜 2개야? 여기까지 3개잖아. 3개. 하나, 2개에다가 등차 중앙식까지 3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거 알았어? 근데 연립을 못했어? 그래. 그럼 한번 같이 끝까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얘는 지수법칙이랑 관련된 느낌이 들죠? 전부 다 미치 2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형들을.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에 한 다음에 a 플러스 c 마이너스 b가 2의 5승이다 하니까 a 플러스 c 마이너스 b가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도 있고 c도 있고 ac도 있네. 실수, 자연수, 점수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계산을 때려 박아야겠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a랑 c만 있죠. 그러면 나라면 여기서 b를 승거시키면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로 바뀔까? 미지수 2개씩 두개로 바꿀 수 있겠지. 난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b 자리에 집어넣을게. 얘를 넘길게. b는 a 플러스 c가 5를 뺐다 이렇게 자리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기다 2배 하니까 그러면 a 플러스 c는 2배에 a 플러스 c 마이너스 5니까 2하고 a 플러스 c 마이너스 5가 2배 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넘어가면 10이 되고 얘는 여기 1개, 여기 2개니까 이렇게 날려버리고 10 이렇게 넘기면 a 플러스 c가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 a 플러스 c가 10이니까 여기 이 10 이렇게 날려버리고요. 10 마이너스 여기 16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ac를 더하면 10이고 곱하면 16이다 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미지수 2개, 12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2, 8, 16 하면 다 되겠죠? 하나는 2, 하나는 8 하면 더해서 10, 그 다음에 곱해서 16 이렇게 되고, 만약에 적당한 값을 대입한 걸 못 찾았다?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a는 10-c 한 다음에 이렇게 연립해서 a 자리에다가 10-c를 집어넣고 c 그대로 앞에 쓰고 16 하면은 c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개가 나오는데 그게 2 또는 8이 될 거야. 여기 2가 들어가도 8, 2 해도 되고 2, 8 해도 되니까 2개가 나온 거야. 근데 누가 뭐든 상관은 없어.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A, C의 곱만 알면 되기 때문에 A랑 C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0이라서 B는 5겠죠? B는 5. 그럼 AC 곱하기 B 하면은 AC가 16이었죠? 그래서 80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잘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립방정식은 수상에서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랑 이거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차근차근 잘 풀어보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ABC가 등차를 이룬다 해서 등차 중앙으로식 작성하는 거, 이게 수열 파트의 개념이 필요했고, 얘를 지수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지수법칙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우리가 개념으로 등차 중앙 이용했고 지수법칙 이용했고 그 다음에 미지수 3개씩 3개 연립 해주면 되는 거죠. 문제를 볼 때 구조들을 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문제를 보면
좀 좋아요. 문제 분석하고 나중에 풀어나가. 615번. 이제만 지금 계산 되는 거 봤지? 너가 한번 차근차근 해보고 안 되면 클리시에서 질문하자. 615번. 마이너스 5랑 10 사이에 m개. 몇 개인지 안 알려줬어. 10이랑 15 사이에 n개 집어넣어서 앞에 쪽은 a, 뒤에 쪽은 b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이건가? 요 차이가 일정하다. 여기 차이가 일정하고 얘네들 차이는 어떻다? 일정하다니까 얘 등차 수열, 얘도 등차 수열인데 둘이 공차가 어떻다? 같다 라고 알아야 돼. 아니야, 개수가 다르잖아. 근데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다음과 같은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그러면 차이가 일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할 것 같아요. 문맥상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요 A들의 차이랑 B들의 차이가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때 수열의 합이 200보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두 수 사이에 숫자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 이거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혹시 기억나니?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항에 집중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열의 합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어. 그 개념이니까 그거는 알아야 되겠죠? 알아보면 유효하겠지? 자, 그럼 총합이 205다라고 했는데 m개. 그러면 일단 합이 205다에서 식이 하나는 나오겠죠? 그때 m-n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도 몇 개는 있어야겠네? 두 개, 하나 구해놨으니까 나머지 하나만 하면 되겠죠? 나는 이렇게 할 건데 합을 먼저 써볼게. 그럼 봐봐. 얘네 둘을, 얘랑 A1과 AM을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결과가 어차피 어떨까? 똑같겠죠? 그럼 얘네들의 합은 2분의 한 개수 M 하고 첫 한 플러스 끝 한하면 얘네들 더해서 5 이렇게 되겠죠? 전체 수열의 합은 마이너스 5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10 여기 있고요.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를 더한 게 얘네들 더한 거랑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2분의 한 개수 n개 한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끝 항은 25 이렇게 되고 마지막 항 15까지 이렇게 싹 다 더해주는 게 200보다. 그래서 총합이 200보다 하면 mn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죠? 근데 이거 풀었어? 못 풀었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 안 되는 거 없었어? 이 등차. 그 다음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냐면 마지막 항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 봐봐. 1 하고 A1, A2, 땡땡땡 AM까지 나오고 뭐 17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얘를 1 플러스 D, 1 플러스 2D, 땡땡땡. 그럼 얘는 1 플러스 몇 D? ND. 얘는 1 플러스 한 다음에 N 플러스 1, D. 이렇게 우리가 끝항에 집중을 해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건 수능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그 두 가지만 알아보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난 여기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D라고 써도 될까? 마이너스 5 플러스 얘는 몇 D? A1이 1D, A2가 2D, AM 하면 이게 마이너스 5 플러스 몇 D?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이제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5 플러스 한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거랑 우리가 등식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나 거꾸로 이렇게 볼까? 거꾸로. 그러면 얘가 15야. 그럼 얘는 15에서 뭘 뺐다라고 하면 되겠니? 15 마이너스 D. 그럼 그 다음 거 15 마이너스 2D, 15 마이너스 3D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좀 숫자가 헷갈린다. Bn일 때 규칙이 어떻게 될까? 이게 식을 그렇게 쓰는 게 좀 편한가? 10 플러스 몇 D가 아니다, 이렇게 쓸게요. 미지수가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마이너스 5에 m 플러스 1 D 한 개 10이다 하나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얘는 10 플러스 D, 10 플러스 2D, 10 플러스 3D, 10 플러스 ND, 10 플러스 N 플러스 1D. 그럼 얘가 이제 10 플러스 M 플러스 1 D, M이 아니죠, N이죠. N
플러스 A D가 C구나. 이렇게 하면은 합에서 식 하나, 여기 A의 끝함, A를 이용한 끝함 식 하나, BN에서의 끝함 식 3개. 그럼 여기서 미식 3개, 식 3개 계산해주면 되겠지? 선배님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니? 이거 어디까지 봤어? 이 3개 식은 세웠어? 1번 아, 여기 합은 세웠어? 이 끝함을 처리를 못했구나. N-N을 어떻게 구해야지 모르겠어요. 아, 식이 더 필요한데 식이 더 필요해요? 미지수가 3개, 식 3개인데도 이게 안 제가 되구나. 했을 때 저 1번까지만 해서 아, 1번까지만 해서.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건 너가 이걸 이렇게 다루는 방법, 이 유형 다루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 써봅시다.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고, 두 수 사이에 물결 이렇게 해놓을게요. 두 사이에 끼워 놓으면, 우리 두 가지로 해석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을 첫 항 플러스 몇 D. 이거는 꼭 이 유형만이 아니라, 이게 뭐 어디에 이렇게 두 개를 해라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수열의 기본적인 태도로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아, 이런 세팅에서는 기본적인 걸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니까 두 가지는 해야 되겠더라 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 뭔지 모르겠다? 싹 다 그냥 A 플러스 KD 꼴로 표현을 해버려요. A 플러스 6D, A 플러스 12D 싹 다 표현해버리고 계산 때려박으면 돼. 등비 수열은 AR 몇 쓴, AR 몇 쓴 싹 다 바꿔버리고 계산 때려박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우리가 등차 수열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마지막 항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이 유형은 뭐 어렵진 않죠? 이제 수학 3을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걸로 바뀐 거지. 수학 3이 뭐예요? 중3인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5번이었나요? 24번? 영상 찍었는데요? 자,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51부터 99 사이에 49개의 자연수네요. 그 중에 3 또는 5로 나눠 떨어지는 수의 총합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약간 확통으로 따지면 이게 합의 법칙 느낌이죠.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나 하는 느낌이죠. 근데 합의 법칙을 못 쓸 거야. 왜냐? 겹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합의 법칙은 못 쓰겠죠? 합의 법칙은 겹치는 게 없고 빠지는 게 없을 때 더해서 구한다 인 거니까 문과니까 내가 확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떠올려 봐야겠지? 3으로 나눠 떨어지거나 또는 5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는데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뭔가를 알면 되겠죠? 이거는 숫자에서 우리 홀짝의 정의랑 똑같아요. 헌빈아, 짝수의 정의가 뭔지 알아? 2, 4, 6, 8, 10 이렇게 말하면 정의는 아니죠? 수가 뭔지 아니? 따라하세요. 2로 나눠 떨어지는 정수. 마이너스 3 하면은 홀수예요. 0 짝수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자연수에서만 우리가 홀짝을 따졌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정수 범위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0도 짝수에 포함을 시켜요. 헷갈릴까봐 주로 0 또는 짝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긴 하지만 정수 범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0도 짝수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는 3의 배수라는 뜻인 거야. 맞나요? 5로 나눠 떨어진다고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5의 배수. 그러면 우리가 A, 사건 A, 사건 B 숫자 하나 뽑았을 때 뽑힌 숫자를 사건 A, 사건 B로 표현했을 때 여기가 3의 배수, 여기 5의 배수. 그럼 우리가 3의 배수 개수랑 5의 배수 개수를 그냥 더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겹치는 거. 포함 배수의 원리로 3의 배수 더하고 5의 배수 더하고 이 교집합은 3으로도 나눠 떨어지고 5로도 나눠 떨어지니까 이거 누구의 배수를 말하는 걸까? 15의 배수를 합을 빼주면 되겠죠? 네, 포함 배수의 원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근데 개수가 아니라 총합이네. 이거 푼 사람 어떻게 풀었어? 합인데 진짜 단어였나? 이거 공통인수를 묶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일단 내가 3의
배수부터 한번 더해볼게. 자, 그럼 사례에서는 저 범위에서는 몇부터 더하면 되겠니 얘들아? 51 플러스 땡땡땡 한 다음에 99까지겠죠? 그럼 일단 따라하세요.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 한 개수가 얘가 3 곱하기 한 다음에 3으로 나눠보면 17이죠? 얘는 3 곱하기 33이죠? 그러면 17부터 33까지 이거 바꿔볼게요. 3으로 묶었을 때 17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33까지니까 이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등차수열 합을 이용할 수 있겠죠? 17부터 33이니까 16 빼면은 1부터 하고 16 빼면 여기 17, 총 17개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이 첫항 끝항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3 앞에 원래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 합 2분의 1하고 한 개수 17 하고 첫항 플러스 끝항이니까 2개 더하면 4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미래가 이거 이해되니? 혹시 이렇게 했어? 아니면 직접 다 계산했어? 어떻게 기억 안 나? 홍빈아 어디까지 해봤었는데? 또 썼어. 이거 이해를 못했나?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3으로 나눴을 때 어. 나머지가 나머지가 0이다? 다른 말로 3의 배수다. 그걸 몰랐었어? 어떻게 다르는지 모르겠어. 그랬어? 이거는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이런 표현들은. 이건 경험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네, 그래서 3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다. 다른 말로는 3의 배수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4의 배수 더하는 거 했으니까 5의 배수, 15의 배수 내가 안 할게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선배는 우리 오답할 수 있겠어? 5의 배수도 구한 다음에 15 그거 빼면 되는 15의 배수도 이제 3의 배수 합 지금 구했죠? 5의 배수 합 구하고 15 배수 합 구하면 얘네들을 더하고 얘를 뭐 해주면? 빼주면 되겠죠? 다음은 너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27번 첫 항이 M, 공차가 1, 등차 첫 항부터 n항까지는 SN. 보통 첫 항부터 n항까지가 SN이죠. 근데 가끔 이상하게 정의할 때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정의했다 바로 밑줄 쳐놔야지. 근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을 놓는 게 원래 기본값이니까 이거는 당연한 소리라 내가 따로 체크를 안 하는 거야. SN이 50이다. n 플러스 n을 구하시오. 단 m은 10 이하의 자연수. 뭔가 답이 여러 개라 걸러내라고 범위를 정해줬나? 그리고 이건 뭐야? 등차 공식 그냥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2분의 n 첫 항이 m 끝항은 m 플러스 항이 n개니까 n-1 d 공차 1이니까 무시 이렇게 되겠네? 이게 50이다 뭐야 m은 자연수, 부정방정식. 지금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왔어, 문제에서?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식개수가 하나 부족할 때는 부정방정식 의심을 해야 돼. 이거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식개수가 미지수 개수에 비해 부족하다? 그러면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자, 여기서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 그래서 있었네. 부정방정식 풀라고 준 거였네. 자,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넘기는 게 나을까? 넘길게요. 그러면 m 2개고요. n 한 다음에 2m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100이다. n도 자연수고 m도 둘 다 자연수네? 그러면 이 곱으로 표현했을 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100이 나온다. 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n이 가능한 게 우리가 항상 케이스를 나눠서 해석을 할 때는 가장 작은 값 또는 가장 큰 값부터 체크를 하죠? 그럼 이거 표를 그리는 게 제일 나아요. 수영도를 나는 그릴게. n이 1일 때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럼 그때의 n 값은 몇일까? 이렇게 내가 써버릴게요. 자, n이 1이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100이 돼야 돼, 이게. 100이 돼야 돼요. 근데 1이라고 할 수는 없어져. 2m이 100이다? 그럼 n이 50이다. 이렇게 해서 수영도를 하나씩 다 그려나가는 거야. 모든 케이스를 다 훑어봐야지 잘. 근데 m은 50은 안 돼요.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n으로 19, 87 뭐 해봐도 상관은 없었겠다. n을 기준으로 하든 n을 기준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n이 하나로 예쁘게 묶여져 나와서 난 n 기준으로 한 거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2다 하면은 n이 2면 여기가 2. 그러면 2n 플러스 1 하면은 홀수인데 여기 25. 여기가 2 곱하기 50이죠. 50. 2 곱하기 50 해야 100이 나오는데 봐봐. n이 2면 여기가 1이잖아요. 2n 플러스 1 하면은 2n 하면 짝수 플러스 1하면 홀수. 홀수가 50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걸러내고 이렇게. 이거 이해돼요? 두 번째 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보통 준킬러급 이상에서는 부정방정식 자주 나와. 준킬러나 킬러에서. 킬러에서 나온 건 너네 못 풀어도 괜찮긴 한데 준킬러에서 나오는 거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부정방정식 하는 거 표로 해서 확인하는 거 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n이 3이다 하면 여기 3 들어가면 2n 플러스 2 하면 짝수겠네? 3 곱하기 100은 없어요. 괜히 썼다. 4 곱하기 25 되겠죠. 4 곱하기 25. 4 곱하기 25 되는데 얘가 25이려면 n이 4 2n 플러스 3 홀수 25 가능. 2n 플러스 3 넘기면 22 2m이 22, m은 11 이렇게 되고 아직까지도 안 돼. 왜냐면 m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25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니? 10 곱하기 5 곱하기 20도 되네요. 5 곱하기 20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그럼 n이 5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쵸? 5 집어넣으면 여기가 4 2n 플러스 4는 짝수는 짝수 되네? 뭐야? 되나? 되네? 그러면 2n 플러스 4가 20이다? 넘기면 16이다? n이 8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답인 겁니다. 그럼 10 곱하기 10도 되죠? 10 쓰고요. 여기 10 얘가 10이면은 9 2n 플러스 9는 홀수인데 짝수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20 20이면 여기 5가 돼야 되는데 여기 벌써 19가 들어가 버리니까 5가 넘어가 버려서 안 되죠? 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주고 마무리하는 게 정확하겠지? 그래서 n은 5, n은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하는 거? 뭐야? 문제가 잘렸니 지금? 잘린 거 같네요. 나머지 구하면 되겠지. 구하라는 거. 이거 푸는 사람 손. 아무도 풀었어. 수업 어디까지 해봤니 이거? 시그널을 썼어. 근데 따라하세요. 식개수가 부족하면 다시 따라하세요. 식개수가 부족하면 뭐를 의심해봐야 된다고요? 부정방정식.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뭔지 알아, 홍민아? 야! 이제 너 부정방정식 뭔지 알아? 수아는? 야, 왜 안 물어봐 그러면? 타이밍 보고 있었어? 부정방정식 뭐냐면 얘들아, 잠깐만, 우리가 이거 언제 배웠냐면 부정방정식을 제대로 이제 배우고 이해하게 된 거는 수상일 거야. 수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그때 아마 배우게 돼. 자세히는 그때 배울 텐데 아마. 예를 들면 y는 mx 플러스 n 1차함수꼴로 써줄게.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있으면 직선일 때 m 프라임은 0이 아니다. 그래서 1차함수다 라고 쓸게. 뭐 여기는 상관은 없긴 한데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번 보자. 그럼 얘는 직선과 직선이니까 따라하세요. 방구등식은 그래프의 위치라는 게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해석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들이 뭐 하나? 라고 놓고 mx 플러스 n은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놓고 방부등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죠. 방정식의 실은 그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봐봐. 만약에 이 케이스 1번 만약에 m과 n 프라임이 똑같은데 n과 n 프라임은 값이 다르다 이러면 따라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 그럼 예를 들면 n이 양수였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정식의 실근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방정식 실근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케이스 2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때 방정식의 해를 부른 이게 실근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면 m과 m'이 다르다.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 무조건 교점 하나 생겨요. 무조건 하나가 생겨. 여기 x좌표 이게 실근 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방정식의 실근. 근데 케이스 3번은 m이랑 m'이 똑같아요. 그럼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근데 m이랑 m'도 똑같아요. 와, 그럼 y절편도 어떻다? 같다. 그럼 그래프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겠지, 교점이? 실근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점도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너무 많아서 누가 했는지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 이렇게 따라하세요. 정할 수 없다. 왜 정할 수 없는 거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못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좀 더 있어야 돼. 특별한 조건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y가 10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곱해서 10이 되는 이 xy 개수는 무수히 많을 거야. 예를 들면 여기 1이다 90분의 1, 1이다 10, 2다 뭐 이렇게 자연수도 되지만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 약분해 가지고 10 이렇게 버리면 어쨌든 곱해서 10이 나오잖아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정방정식에서 x는 1, y는 10, x는 2, 5, 4, 마이너스 10 땡땡 엄청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특별한 제약 조건을 걸어주면 따라서 해의 순서상 우리 부정방정식의 해의 순서상의 개수 중복조합할 때 하죠 합통해서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특별한 제약 조건을 거는 거야. 단 x, y는 자연수 이렇게 걸어버리면 원래는 무수히 많았던 게 개수가 제한이 된 거예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러면 1, 10, 2, 5, 5, 2, 11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남아서 따라하세요. 부정방정식의 해의 순서상의 이게 해의 순서상이야. x랑 y x 이걸 성립하게 하는 x값 이것도 해 해를 이렇게 바로하고 콤마로 찍는 걸 따라하세요. 순서쌍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순서를 구분해서 쌍으로 묶어서 표현했다. 줄여서 순서쌍이라고 불러요. 따라하세요. 부정방정식의 해의 순서쌍 이게 해의 순서쌍이야. 그거의 개수 4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 이 조건을 걸어준 이유는 이게 없었다? 그럼 무수히 많아요. 엄청 무한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순수상 개수를 특정할 수가 없어. 무수히 많아서. 그래서 제약 조건은 보통 기본 세팅이 음이 아닌 정수죠. 해서 이렇게 되면 순서상 개수가 0, 0, 10 x, y, z 순서로 쌍으로 표현을 한 거죠. 세 개를 x가 0, y는 0, z는 10 해가지고 해의 순서상 0, 1, 9 땡땡땡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원래 다 세야 돼. 근데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이용해서 몇 h 몇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였던 거야. 3h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 다 세야 되는 거야. 이때 했던 게 따라하세요. 부정방정식의 해의 순서쌍의 개수. 이때 말했던 게 부정방정식이야. 여기서 왜 x, y, z를 한 번에 딱 못 구했냐? 미지수 몇 개인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무수히 많아요. 가능한 케이스가.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제약 조건을 걸어서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해의 순서상의 개수만 더 체크를 하겠다. 이게 확통해서 너네 수능에 웬만하면 얘는 한 문제로 8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확통 이거는 기출할 때 잘 하시고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약 조건이 부족해. 미지수가 식개수가 같으면 되는데 식개수가 부족해서 해를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약 조건을 걸어야 풀 수가 있고요. 따라하세요.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얘네 둘은 거의 비슷해. 근데 누구만 좀 다르냐면 따라하세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거는 조금 특이해. 좀 판별식 나오고 막 이상한 근해 공식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 나오는 거 자연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고, 주로 정수가 나오면 뭘 해야 되냐?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해야 돼. 예를 들면 10이다 하면은 곱해서 10대는 정수의 개수가 제한이 돼요. 플러스 양수일 때는 1, 10, 2, 5, 5, 2, 11. 음수일 때는 마일, 마십, 마이, 마오, 마오, 마이, 마십, 마이. 이렇게 제한이 돼버리거든. 자연수도 마찬가지. 자연수는 더하기로도 하면 주로 보통 세팅이 곱하기로 제일 많이 되고, 따라하세요. 자연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식을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해서 곱한 게 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627번 했죠? 644 쭉 나온 거네. 이제 합이구나. 아닌가? 턱과 일반 합이다. 644번 문제수가 적지는 않았네. 굉장히 많았어. 자, 1번. 네. 혹시 이거 2번도 설명 듣고 싶은 사람 손? 1번만 하면 되나요? 봅시다. 아, 똑같은 문제예요? 네.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야, 이거 또 맛있겠다. 6인 등차 수열 A에 대하여 절대값 씌워서 했더니 똑같다. A5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절대값 풀면 뿔마 2개 나오겠죠? 식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절대값 풀면 2개가 되죠? 근데 어차피 하나는 버려도 돼. 왜냐? 따라하세요. 등차가 6. 그러면 A2랑 A3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죠? 왜? 등차가 6이 6 차이 나야 되잖아. 근데 여기 3 뺀 거 여기 3 뺀 게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이제 거기서 하나를 거르고 시작하는 게 좀 편하겠죠? 모르겠으면 2개 썼으면 하나가 모순이 나와. 공차가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다 라는 거 알아야 되고, 6씩 더해진다면 A2랑 A3 중에 당연히 누가 더 큰 거겠어? A3 빼기 3,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쓰면 돼. 공차 6 인 등차, 그리고 이렇게 2개 이렇게 빼서, 그러면 마이너스 A2 플러스 3, 이게 음수일 테니까 얘가 바로 절대값 플러스 쓰고요. 이게 A3인데 내가 공차의 미래에서 바로 그냥 A2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겠니? 뭐야, A2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네? 이거 빼면 3, 이게 날라가고요. 그러면 넘기면 2A2니까 A2가 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첫 항은 마이너스 6, 공차는 6 이렇게 되는 거겠네. A3은 A5네. A5는 따라서 A5는 A2 플러스 3D. 그냥 무조건 뭐 플러스 몇 D, 뭐 플러스 몇 D, 이게 제일 중요해 등차에서는. 모르겠다? 그냥 그걸 다 풀려. 그게 일반적인 풀이법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0에다가 3D 더했으니까 3, 6, 18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질문 나서 네, 어디까지 해봤을까? 절대값을 푸는데 왜 점이랑 부호 한국랑 부호가 바뀌는지 몰라서. 그걸 몰랐었어? 그러면 이게 몰랐으면 나는 문제 경험 많으니까 바로 보였는데, 만약에 몰랐다? 그럼 다 써야 돼요. 여기서 A2-3은 A3-3이거나 또는 A2-3 마이너스하고 A3-3 이렇게 뿔마 해가지고 푸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날리면 A랑 A3이 어떻다? 같다? 그 말은 공차 D가 몇이다? 0이다 하면 주어진 존재 조건의 모순이에요.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걸려주는 거. 원래 2개가 맞죠? 이거는 따라서 절대값은 구간분할, 그건 함수에서 쓰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이거죠. 절대값 A는 절대값 B. 이 수학 4인가 이거 뭘 언제냐? 이거 푸는 방법인 거죠. 이거는 A는 얼마? 이렇게 푸는 거다 라는 걸 이용한 거지. 이해되나요? 이게 왜 풀었어? 여기까지 풀었어? 이거 이해되니 푸는 거? 다음 645번 2개네요. 둘 중에 하나만 할까? 이거 질문 하나 45번. 네, 둘 중에 1, 2번 뭐 해줄까?
1번 숫자 만들었나 이게? 자 봅시다. 공차가 3인 밑줄 등차 동그라미. 야 A12가 25야. 그럼 따라하세요. 등차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 야 그러면 미정계수 몇 개 들어가죠? 1차 함수니까? 한 개, 미정계수가 두 개죠. 1차 함계수랑 상수항 두 개 있어야지. 근데 지금 미정계수 하나 알려줬죠? D. 그리고 얘 식 하나 나왔죠? 그럼 미지수 두 개의 식도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바로 1차 함수 AN 나와줘야 돼 이거는. 야 그럼 생각해봐. A식 2면은 아니 그냥 바로 AN 세웁시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AN은 하면은 따라하세요. DN. DN 이거는 좀 익숙해지세요. DN 하면은 몇 N 하고 시작하면 돼요? 3N. D가 3이니까. 그 다음에 12 대입하면은 36 나오지? 근데 몇이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무엇을 빼야 될까요? 이렇게 빼면은 1차 함수 결정. 이렇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이거 이해되니? 이거 혹시 문제 풀 때 이렇게 일반항 세워봤어? 이거 좀 많이 써서 익숙해지세요. 훨씬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AM에 뭘 씌우는 게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절대 씌우는 게 최소가 되려면은 그냥 값을 관찰하면 되지 않을까? 첫 항은 음수였어요, 음수. 첫 항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죠? 마8. 그 다음에 30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4,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절대값만 보면 8, 5, 2, 1, 4, 땡땡 이렇게 되겠죠? 이거지.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건 네 번째. n이 4일 때 최소값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지금까지도 어디까지 이해해봤을까? 절대값 최소가 되는 거 이해를 못했어? 얘들아 이거는요 수열에서 저 항이나 절대값 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항상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부호 떼고 봤을 때 해석하면 돼요. 부호 떼고 봤을 때 제일 작은 게 뭐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수열에서 그냥 절대값 나왔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 킬러 파트, 킬러 문제에서 이제 만약에 2차 함수로 합을 해석하면 절대값 시험에서 뭐 점 올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몰라도 돼 그냥 따라하세요. 절대값 AN 부호 떼고 봐라.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이제 기출 같은 거 좀 어려운 거 많이 풀어보면 이걸 기하학적 의미, 2차 함수나 1차 함수의 절대값으로 주고 올리는 걸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그것보다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부호 떼고 관찰. 관찰이 아니야 관찰. 따라하세요. 수열이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누구의 뭐? 나열을 해봐야 돼. 나열해보고 부호 떼서 관찰해보고 또는 일반항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A1, A2, A3 나열해보고 절대값 있는 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고 결국은 관찰을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수열에서는 나열해보고 규칙을 관찰한다. 자, 그 다음에 645번이었죠? 604 쭉 넘어가네? 55번 터프네 이제 55가 두 문제네. 이게 터프 야 650 하나 둘 네 문제. 터프가 뭐니? 하나 둘 네 6개 중에 4개. 이 정도면 그냥 1, 2번 다 풀겠습니다. 야 이거는 약간 이게 주킬러나 킬러가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요. 이렇게 2007이랑 줘봐. 나 군대 가기 전에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 만족한다. 그러면 보세요. 처음 4개 항이 합이니까 A1부터 A4까지니까 식 하나 나오겠죠? A1, A4, A2, A3 더한 게 26이다. 그럼 또는 그냥 A1, A4만 더했으면 몇이다? 13이다. 이렇게 똑같은데 26이니까 방금 13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이게 n개 몇 개인지 모르겠어. 마지막 4개니까 n개니까 an, n-1, n-2, n-3 이렇게 4개 더한 게 144다? 또 an이랑 n, a, n-3이랑 더한 건 이걸 2로 뭐 해주면? 나눠줘도 되겠죠? 근데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면 260이다. 뭐 그냥 10 여러 개 세우고 그냥 계산 때려박으면 돼. 모르겠다? 그럼 a 플러스 몇 t, a 플러스 몇 t 해서 풀어버리면 돼요. 자, 그렇게 나오면 보여줄게. 그냥 계산 때려박는 것도 해보고
여기서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관찰해 봅시다. 260 이렇게 더하면 160이네. 가운데가 100이네. 이따가 한번 볼게요. 나는 지금 왜 이걸 보고 있냐면 4개 숫자를 딱 맞게 끊어줘가지고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산 때려박아서 풀고 그 다음 규칙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4개 항이 합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합공식 세워. 2분의 하고 4하고 그 다음에 첫 항 A1, 끝 항 A4. 첫 항은 A, 끝 항은 A4니까 A 플러스 몇 D? 그러면 2A 플러스 3D를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A1 플러스 A4를 쓴 거죠? 이게 몇이다? 해서 우리가 아까 얻었던 거 A 플러스 4 그러니까 A 플러스 A1 플러스 A4죠? 2A 플러스 3D가 13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미지수가 n이 하나가 더 나와요. 마지막 4개 이래가지고 그럼 얘는 2분의 4 한 다음에 이게 an-3 플러스 an 이렇게 하면은 첫 항, 끝 항 이렇게 됐겠지? 그럼 얘도 a 플러스 몇 d 이렇게 꼴로 써버리면 돼요. 이게 144라고 했으니까 2 날려가지고 여기 그냥 70, 60,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게 얘가 a 플러스 몇 d죠? n-4d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a1은 그냥 a2가 a 플러스 1d니까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d가 더해진 횟수가 n-3은 n-4번 더해졌겠죠? 얘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쓰면 되겠냐? a 플러스 몇 d? n-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니? 이해 안 될 때 바로 물어봐. 얘네들을 더한 거니까 a 2개 나오고요. d로 묶었을 때 2n-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2n-5 d가 67이다. 이렇게 하면 미지수 2개, 미지수 3개, 식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나온 거죠. 그러면 쟤도 그냥 써. 2분의 n a 플러스 n-1 d니까 2a 플러스 n-1 d가 260이다.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아무든 계산 때려보면 다 풀려요. 이해되나요? 이거 푸는 사람도 아무도 못 풀었어. 한번 볼까? AD, AND, AND. 거지 같네. 누구를 소거시켜야 될까? AD가 있으니까 여기서 N만 소거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N 소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은 하겠는데 근데 얘가 2차네. 얘네는 2차. 연립을 어떻게 해야 되나. n-1을 남기고 싹 다 넘기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n에 대한 정리해서 풀어야 되네. 거지같다. 이거 못할 만했네. 아니 2a를 3d로 바꿔버릴까? 2a 여기 2a를 이렇게 넘기면 13-3d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를 소거시켜서 2개씩으로 빼낼게요. 얘 2번이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3d 마이너스 반대죠? 13-3이죠? 이건 규칙 모르고 그냥 풀면 좀 많이 어렵긴 했겠다, 계산이. 근데 계산 때려박으면 다 풀려요. 13-3d 요거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플러스하고 2n-5d가 67이다 이렇게 됐고요. 좀 더 정리를 합시다. 그럼 13을 넘기면 여기 54가 되고요. 여기 d로 공통인수 묶었다고 치면 안쪽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2n-8 이렇게 되겠네요. 54. 여기 2로 나눠줄 수도 있겠네. 그럼 n-4 d가 27이다. 2번씩 바꿨으니까 2-1 이렇게 써놓을게요. 민혁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냥 계산 때려박은 거야. 미지수 개수 줄이려고 식 이용해서. 자, 얘도 그럼 2a를 13-4로 바꾸면 얘는 2차로 더워져야 돼요. 2 넘길게요. 520이죠? 그러면 n 한 다음에 13-3d n-1d 한 개 520. 정리를 좀 하면 거지 같네. 얘네 이렇게 뒤로 묶읍시다.
그러면 n 한 다음에 13하고 플러스 n-4로 묶이겠죠? 이렇게 한 개 520이다. 이게 3-1번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n-4d 모양 딱 나오네. 다행이야. 얘를 알려줬죠? 얘가 27이다 알려줬네. 이렇게 열림이 다행히 딱 되네요. 그리고 얘네 더하면 40. n 곱하기 40이 520이니까 10 날리고 4로 나누면 13. n은 13 이렇게 나오겠지. 그냥 계산 때려가면 다 나와요. 물론 빨리 푸는 방법이 있겠지? 만약 실전에서 너네가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이 떠올랐다? 그렇게 풀면 돼요. 안 떠올랐다? 계산 때려박으면 다 풀려요. 이해되나요? 기하학적 성질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산하면 다 나와. 근데 3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번씩이요? 이거? 이게 다 해서 나오죠. 2분의 n하고 a 플러스 an, a1 플러스 an, 그 2a 플러스 n만 쓰기 공식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 세팅이 4개 앞에 4개 뒤에 4개 묶어놨으니까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합이 26이고요. 여기 합이 134. 아까 더했을 때 160이었죠? 160. 근데 총 260에 가운데는 100만 원이고. 4개씩 잘라서 놓으면 등차 수열. 4개씩 잘라서 놓으면 등차 수열. 한 개수. 총합이 260.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 등차 합 그 유도할 때 공식이 어떻게 나냐면은 이렇게 둘이 A1, AN 더한 거랑 A2랑 AN-1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이거 A1 첫항 플러스 끝항이죠? 그럼 얘네들 더한 것도 그냥 내가 첫항 플러스 끝항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요렇게도 첫항 플러스 끝항으로 생각해도 되겠지, 얘네 합도? 그러면 이렇게 4개랑 이렇게 4개를 더했다는 거는 첫항 플러스 끝항이 몇 묶음이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4묶음. 그러면 내가 첫항 플러스 끝항이 A1 플러스 AN이 4묶음을 더해서 160이니까 한 묶음당 몇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40 한 다음에 가운데 몇 해주면 100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첫항 플러스 끝항 얘네들 묶음으로 더한 게 계속 몇이 나온다고요? 40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요만큼 이제 100이 더 나와줘야 총 260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40 중앙 2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몇 개야? 4, 8 13 총 13개. 여기 A13네.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는 규칙을 관찰한 거야. 나열해놓고 규칙을 관찰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여기서 그 개념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 첫항 끝항을 갑자기 왜 더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이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있나 확인을 해본 거야. 내가 이 특별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의심했던 이유는 앞에 몇 개? 뒤에 몇 개? 굳이 개수를 맞춰놨죠? 개수를 왜 똑같이 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더한 거 남은 거 이렇게 하면 딱히 뭐가 안 보였어요. 그럼 혹시 이렇게 짝을 맞춰준다면 그러면 얘네 합이 똑같네? 근데 160이네? 그걸 이용하면 뭔가 식이 간단해지겠구나 하고 규칙을 발견한 거고 이렇게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경험이라서 너네 이 문제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력이 안 쌓인 상태에서 경험만 가져가서 어차피 너네가 실전에 못 써먹고 계산 때려 박아서 풀 수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연속된 n개의 등차 동그라미 연속된 n개의 1부터 n까지 처음 2개의 항의 합이니까 A1, A2 여기도 마지막 이거 똑같은 유형이네요. 마지막 2개 합은 38이네. 그러면 이 처음 2개랑 마지막 2개를 더하면 A1, AN, A2, AN-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더한 게 잘렸네. 몇이다 하면 첫항 플러스 끝항이 몇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끝내버릴까? N은 바로 나와야죠?
첫 항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됐네. 첫 항 플러스 끝항이 40인 거 알았지? 그럼 여기서 그냥 2분의 n 하고 첫 항 플러스 끝항 40 그게 260이다 n 바로 나오는 건데 굳이 그림 안 그려봐도 얘는 그렇게 한번 해볼 거야. 처음 두 개가 12 마지막 두 개 38 더하면 몇이야? 12, 38 더하면 몇이야? 50 그러면 첫 항 플러스 끝항이 몇이었다? 25 그러면 2분의 n 한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끝항 25 2분의 n이 그럼 몇이었던 거야? 25 곱하기 몇 해야 150 나오겠니? 6 그러면 2분의 n이 6이었던 거야. n이 몇이었던 거야? 10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겠네. 이건 아까 것보다 좀 더 간단하죠? 같은 발상이 들어가는데 좀 발상적이지? 같은 발상이 들어가지만 계산이 좀 더 간단하다. 암산으로 풀 수 있을 정도 발상이겠네. 이것도 그 발상을 잘 썼다면 그냥 암산 컷이었네. 굳이 막 내가 막 나열하고 이럴 필요는 없었죠? 근데 그거는 풀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규칙을 알기 전에는 나열해서 어떤 규칙이 숨어 있을까를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해서 여기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암산으로 그냥 풀 수 있었던 거죠. 다음 55번 56번 3차 함수와 y는 mx항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세 점 x좌표가 등차를 이룬다. 그러면 바로 변곡점이 떠올라야 돼. 변곡점이더라. 맞아요? 3차 함수 변곡점을 지나면 요 교점 x좌표가 차이가 어떻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그때 극소 변곡점 할 때 여기가 1대 x3 나온다고 했었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이름이 기억나니? 그리고 요렇게 해도 마찬가지. 이 길이가 빼기 함수 그리면 이 그림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에서도 변곡점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간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제 경험이 좀 있으면 mx가 변곡점 지나는구나 해서 변곡점 미정에서 없으니까 변곡점 구할 수 있죠. 두 번 미분하는 게 f 프라임 더블 프라임이라고 나중에 부르긴 하는데 두 번 미분해서 0 나올 때 x가 그때가 변곡점이야. 그거 지난다? n 바로 결정 되겠죠? n 나와요. 이거 푸는 사람 손 혼이 어떻게 풀었어? 그렇게 풀었니 변곡점으로?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네? 계산 같다 하면 서로 다른 세시분 가제 조건으로 한 다음에 x로 묶고 근 3개잖아요. 3개 합이 6이고 하나는 0, 0 없네 20 있어. 곱이 마이너스 10이고 이렇게 세 수가 그 등차수열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등차수를 이용해서 그것도 좋다. 그러려면 너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세점 x좌표 같다 그랬니? 등차수열 등차수열을 했어? 잘 그럼 정석대로 잘 풀었네요. 수아는? 똑같이 풀었어? 잘했어요. 그러면 변곡점을 하는 거 한번 보기만 한번 해봅시다. y는 이렇게 되겠죠? 그냥 y 프라임 바로 쓸게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6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따라하세요. 두 번 미분해서 0 될 때 3차에서만이야. 3차에서만 4차는 안 돼요. y 더블 프라임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두 번 미분할 거면 자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0 될 때면 x가 몇일 때? 2일 때. 그럼 2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 f2는 하고 fx라고 하면 f2는 16 마이너스 48 플러스 20이니까 36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2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니까 m 값이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x 증가량 2, y 증가량 마이너스 12 그럼 m은 마이너스 6 바로 나오겠네. 이게 되나요? 왜 변곡점 지나갔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3차 함수와 직선이 교점이 3개가 생기면서 그 교점의 x좌표 차이가 똑같으려면 변곡점 지날 때밖에 안 돼. 이해되나요?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렇게 기울기 0이 상수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똑같아. 근데 이게 빼기 함수 땡땡땡 해보면은 빼기 함수 그리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냥
요렇게 된 3차 함수도 1차 함수와의 교점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땡땡땡 빼기 함수 해보면 다 빼기 함수가 이렇게 돼요. 빼기 함수, 빼기 함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 꼭점 지난다는 미분을 해가지고 풀면 돼요. 근데 미분은 왜 하냐고? 변곡점 구하는 방법이에요. 변곡점 구하는 건 계정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것만 써놓으세요. 혹시나 이렇게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이거 몰라도 되긴 한데 알면 조금 계산이 편해지죠? 이 3차 함수만, 몇 차 함수만? 3차 함수의 변곡점 언제 생기는지, 변곡점이 언제 생기는지 얘기하는 거야. 변곡점은 fx를 미분하면 도함수라고 부르죠. f'x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계정 미적분에서는 두 번 미분했다. 이게 도함수라고 하고 f', 우리가 f 더블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f 더블 프라임 x는 0, 1일 때 생긴다. 0일 때 생긴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는 0 해가지고 그 x좌표 구하면 fx에다가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하고 몇 번만 지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버리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너네가 근과 계수 관계로 등차수열 세수가 등차 해가지고 a-d, 그 다음 a 플러스 d 이렇게 푼 거는 너무 잘해요. 여기서는 나는 수투 문제처럼 풀어버린 거고 너희는 등차수열로 등차 중앙으로 푼 거죠.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57, 8 이거는 좀 비교적 최근이네요. 17년 9월 교육청이래. 등차수열 동그라미 그 다음에 SN 기본 세팅이고요. SM 자 이거는 자 따라하세요. 수열은 함수. 우리가 합을 S하고 K라고 했죠? 이거 함수 표현으로 따지면 이거랑 똑같은 거.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만 여기 입력할 수 있는 값이 자연수밖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함수로 해석할 수 있거든. 그럼 이거는 따라하세요. K 플러스 1을 넣었더니 K를 넣었을 때보다 작아졌다. 값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함수라는 얘기인 거야? 감소함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었는데 감소함수인 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K일 때까지는 K1 때부터 그걸 만족한대요. 가장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만족하지 않다가 K1 때부터 이제 만족하게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 K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 SK는 120이다 라고 했어요. A8과 A5의 관계가 몇 배의 차이인지 알려주고 부호는 반대네. 그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수의 곱이 합도 아니고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이건 A-D, A 플러스 D, A6을 A라고 본다는 아니네. 딱히 의미없네. 곱이 0보다 작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두 개 곱한 게 0보다 작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니 얘들아? 부호가 반대다, 다르다. 세 개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봐봐. 음수 되려면 뿔뿔뿔 하면 돼야 안 돼요? 플러스 3개면 양수 나오죠. 뿔뿔 마 하면 3개 곱했을 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음수 되겠죠? 가능. 두 개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다. 그럼 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마까지 가능한 케이스가 두 개네요. 뿔뿔 마. 그러니까 플러스 두 개, 뿔뿔 마일지 뿔뿔일지 모르겠어. 그 개수만 얘기를 하는 거야. 플러스가 두 개, 마이너스 한 개인 경우 가능. 그다음 전부 다 무슨 수인 경우도 가능. 전부 다 음수도 가능. 근데 A8과 A5는 부호가 어떻다? 그러면 나는 딱 케이스 두 개 나온 생각할 것 같아. A5가 양수다? 그럼 A8은 무슨 수고? 음수. 아니 또는 케이스 여기 뿔뿔 뿔뿔 뭐 해보자. 써줄게. 말로 하기는 좀 길어질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쓸까? 이거를 어디다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건 2차 함수로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이따가 한번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긴 할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나는 이거부터 쓸게요. 이렇게 부호가 그러면은
케이스 1번 마 가능했죠? 마 가능했고요. 등 차기 때문에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야 되니까 뿔만 뿔 뭐 이런 거 안 돼. 지금 순서가 빠진 거야. A5가 플러스, 6이 플러스, 7이 마이너스. 또는 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가능한 거는 뿔은 되겠죠? 이건 가능하겠지? 이해되니? 그건 일단 나중에 생각하면. 일단 쓰는 거. 지금 내가 요것만 보고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어떤 케이스 있다 그랬지 얘들아? 마까지. 여기 3개밖에 없어. 그리고 A5와 A8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러면 A8의 부호까지 나와요. A8은 그러면 A5랑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반대니까 플러스. 총 3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가능한 게. 3가지가 다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조건이 더 붙는다면 이 중에 몇 개만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 몰라요.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그 다음 조건은 뭐가 있냐? 이거 안 썼죠, 아직? 마이너스 4가. 4분의 5배인 거 안 썼죠? 그리고 감소인 거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에 대하여 100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합이 아니, 봐봐. SK랑 SK 플러스 요거를 살짝 해석을 해보면 이거 SK에 대한 2차 함수를 해석해서 감소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석이긴 해요. A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 K까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니? SK 플러스 1은 A1부터 누구까지 더한 거야? AK까지 더하고 거기다 AK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죠? 싹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AK 플러스 1이 뭐보다 작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A를 기준으로 해석할 거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 A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거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가 있는데 그 K까지의 합이 100이다 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가장 작은 자연수 K. 그럼 그 K 이전에는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해되니? 다시 잘 봐봐. 잘 들어봐. 민혁이 다음 잘 들어봐.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주황색으로 썼죠? 이거를 만족하는 따라하세요. 특정 항이 음수. 이거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세요. 음수인 항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K. 음수인 걸 만족하는 게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 그 중에 제일 어떤 거? 작은 게 K야. 그럼 K 이전에 만족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수였다는 얘기인 거야? 양수 또는 0. 음수는 나면 안 되지. 왜냐면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플러스로 시작해서 뿔뿔뿔 하다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땡땡땡 마이너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땡땡땡 하다가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플러스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봐봐. 따라하세요. 음수인 항. 이거 음수라는 얘기잖아. 음수인 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뭐다? K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때까지 합이 100이다. 두 가지로 해석을 끊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게 K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K가 몇인 거야? 이 상황은 음수인 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누구예요? 1 대입하면 A 몇인데 A 2가 무슨 수다? 되잖아요. 그럼 K가 2인 케이스. 요렇게 됐다면 K가 2인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 요렇게 됐다면은 양수 항상 여기서 총 음수됐지. K 플러스 1일 때가 이 음수인 거잖아. 2 때가 K인 거야. AK 마지막 양수 또는 0.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돼? 막연하게 이해 안 된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고, 정확히 이해 안 되는 거 찍어보세요. 민혁이도 그렇고 수학 이해돼요 여기까지? 어디 부분이 좀 이해 안 돼? 가장 작은 자연수 K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 예를 들어 봐봐.
이렇게 있어. 양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 하면 이게 A1, A2, A3 이렇게 다 쳐보세요. 양수인 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수 K라고 했어. 3, 4, 5, 6, 7. 7일 때 양수죠? A7 양수. A8도 양수죠? A9도 양수죠? 그러면 7, 8, 9, 10 다 되는 거야. 근데 그중에 가장 어떤? 작은 자연수라는 말을 처음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K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건 이해돼? 미디엄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내가 지금 A를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했잖아. S로 안 보고. 그래서 따라하세요. AK 플러스 1이 음수 되게 많겠지. 예를 들면 플러스 하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쳐봐. 한 10번째부터 마이너스 됐다 쳐봐. 그 10번째일 때도 되고 11번째 되고 12번째, 13번째 다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떤 자연수? 작은 자연수. 이거 만족하는 음수인 거 만족하는 거 중에 이렇게 따라봐. 다음항이 음수. 그러니까 K 기준으로 K 플러스 K는 그 다음항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항이 음수가 되는 K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니? 엄청 많을 거란 건 알겠어?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봐봐. 한번 잘 봐. 9번째랑 10번째랑 11번째 항부터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간다 쳐봐. 따라하세요. 다음항이 음수가 되려면 9는 다음항이 음수되는 거 맞죠? 그 9 가능. 10 봐봐. 따라서 다음항이 음수. 그럼 10도 되는 거죠. 9도 되고 10도 되죠? 11도 되고 12, 13 다 되죠? 그걸 다 K로 놓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제일 어떤 애를. 그래서 누구를 K로 놔야 되는 거야? 9를 놔야 되는 거지. 9, 다음항이 음수가 되는 애 중에 제일 작은 게 9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이제 K는 9가 되고 S9가 10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잖아? 그럼 무슨 소리냐? 음수인 거, 다음항이 음수인 거 첫 항부터 봐봐. 첫 항 다음항 뭐야? 음수. 그럼 K 1일 때도 되는 거야. 그러면 K는 1이고 S1이 100이다. 이렇게 되버려요. S1은 A1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느낌인 거고, 이렇게 된다면 K가 1일 때가 돼버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가능한 케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계산을 좀 설명을 좀 하느라 소리가 좀 이상 세긴 했는데 일단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내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세 가지 케이스 생각을 했잖아.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 어떻게 부호가 바뀔지, A 6이랑 7 사이에서 바뀔지, 5랑 6 사이에서 바뀔지, 7이랑 8 사이에서 바뀔지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언제 부호가 바뀌느냐에 대한 내용이야. 보세요. 이 케이스 세 가지 다 해보면 되거든. 한번 해볼게. 1번 케이스부터 A5, A6, A7, A8의 부호가 마마 이렇게 되는 케이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다음항이 음수. 이거 만족하는 애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굴까? 6일 때. 여기 K는 6, S6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되고 이따가 합시다. 일단 다른 케이스도 확인만 해볼게. 자, 보세요. 2번. 그러면 여긴 부호가 2번 케이스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5가 마이너스면 A4까지 싹 다 1, 2, 3, 4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가장 작은 K가 뭐가 되는 거야? 1. 마마니까 1일 때부터 다음항이 음수 성립하거든. 이 K는 S1은 A1은 미디엄 이거 이해 안 되는 질문? 됐어요? 근데 질문?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은빈아 3번 케이스 내가 해석해줘. 내가 뭐라 쓸 거게?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K가 7일 때 7일 때? 아니에요. 6일 때는 안 돼요? 여기가 A5, A6, A7, A8이죠? 따라서 다음항이 음수. 이걸 찾으라고 했잖아.
A6 다음항 무슨 수? 6도 되는 거야. A5 다음항도 무슨 수? A4 다음항도 무슨 수? 그러면 제일 작은 건 K 몇일 때? 1일 때부터 그래야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안 쓰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풀까? A8이랑 A5의 관계를 어디다 쓰고 계산대를 박아주는 건가? 도구 판단하고. 공차가 몇인지도 모르고요. 야, 근데 3번 케이스는 당연히 1번 케이스가 답일 것 같은데 병신같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걸러내야 되는데 저걸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A 플러스 7D랑 A 플러스 4D의 관계 거지 같네요. 어떻게 계산하면 좀 편할까? 자, 얘네는 아닐 거야 분명히. 이건 아닐 거야. 근데 얘네부터 걸러내버릴게 그냥. 수능이라면 이걸로 해서 답 나오면 바로 끝내버릴 텐데 일단 공부하는 거잖으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안 될 테니까 안 되는 거 확인하고 되는 거 보고 바로 이해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그러면 AN은 하면은 아니야 A 플러스 몇 D 이렇게 할게요. 첫 항 알았지? 첫 항 알았지? 그럼 나 요거 그냥 풀게요 이거. A8은 A 플러스 몇 D? 7D니까 그럼 내가 누구 플러스 7D 이렇게 써버릴까? A2 플러스 7D 이게 A8이죠? 뭐가요? 그러네. 이 조건에서 대체 안 되네? 얘도 이 조건에서 대체 안 되는데? 그래서 걸러지네.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만약에 내가 이거 놓치고 그냥 계산했다고 치고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4분의 5 하고 A5라 그랬죠? A5는 102 플러스 4D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기고 정리를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걸렀어야 될까? 만약 이거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다면 계산은 거짓이 나오겠지 이게? 계산이? 정말 끔찍하게 생겼네. 이거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넘기면 4분의 4, 4분의 5, 4분의 9 곱하기 102 플러스 넘어오면 12 4은 안 나눠 떨어지네? 거지같이 된다. 그럼 B는 하고 나와요. 뭐가? 근데 그거를 해도 걸러낼 수가 없다. 여기서 걸러져야겠네. 여기서 여기 A5, 6, 7 이거 부호 이 부호에서 새로 또 다시 걸러야 돼. 여기 한참 돌아갈 뻔했다. 지금 수화가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A5잖아요. A5 앞은 다 음수 아닌가요? 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 얘기 안 해줬으면 저거 A5, 6, 7 곱한 거 음수다 또는 A5가 음수다 A5가 음수다로 아마 걸러냈어야 됐을 거야. 근데 수화가 알려준 덕분에 그 귀찮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끝낼 수 있겠네. 자, 얘가 오늘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S6이 102다. S6 16, 25, 34 16, 25, 34 8 A8 8을 쓸 데가 없네. A5 계산을 해야 되나?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식 이거 빨간색으로 구분을 좀 해줄게. 자, 내가 얘 S6 그냥 바로 쓸게요. 그러면 2분의 6 한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끝항이니까 첫 항은 A 끝항은 A에다가 몇 D 더한 게 끝항이죠? 6이니까 끝항은 A 6일 테니까 A 플러스 몇 D? A에다가 A 플러스 5D 더하니까 몇 A 플러스 5D 이렇게 써서 바로 써도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A, B 미지수 2개
식 하나 나왔죠 지금? 6으로 나누면 17 34 34는 2a 플러스 5b 생각처럼 쓸게요. 이렇게 1번씩 그 다음에 저기서 식 하나 더 나오겠죠. a랑 d에 대한 거. a8은 아까도 말했지만 a 플러스 7b 마이너스 4분의 5 a 플러스 4d 하면 여기는 AD 미지수 2개 그럼 총 식이 몇 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선택해가면 돼요. A2를 구하여라 계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특별하게 뭔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안 보이는 것 같아. 네, 케이스 세 가지를 항상 따라하세요. 가능한 모든 케이스 상상 가능한 걸 다 생각을 해놓고 그 중에 잘 걸러내서 되는 것들만 여기서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끌고 왔죠? 난 왜 아니라고 확신했냐면 모의고사 문제였지. 모의고사 문제에서 케이스가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답이었으면 틀린 거고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겠다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이거 앞에서 바로 걸을 수가 있었네. A이 음수여야 하는데 100이 양수랑이요 해가지고 바로 걸을 수가 있었네요. 자, 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케이스를 잘 나누고 계산을 때려박으면 되는데 얘는 부호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AN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SN으로 해석하기가 감소함수로 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감소함수 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AN으로 계산 때려박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은 조건 이걸 S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A로 바꿔서 A에 대한 조건들로 해석해서 통일시켜서 푸는 게 맞겠다. 푼 사람 손? 아무도 풀었어? 수 어디까지 해봤어? 10으로 표현을 못했어? 이거 A로 바꿨어? N분의 K? 뭐라고 미안해. 지금 고민했어. 첫 단 2분의 첫 단 플러스 끝함 그걸로 해서 그랬었어? 그러면 좀 식이 좀 복잡해지긴 했겠다. 헌빈이 어디까지 해봤어 이거? 어떻게 할지 생각도 못했어. 그랬어? 민혁이는? 아유 못했어? 네. 얘들아 이거는 조금 까다롭긴 이렇게 나면 최소 준킬로는 돼요. 조금 더 붙으면 킬로가 되는 거고 근데 막상 막 엄청 복잡한 막 그런 건 없었죠?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지금 풀기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 이거는 킬로는 여기 덕지덕지 더 붙여야 킬로고 좀 쉬운 준킬로 느낌도 될 수 있어요. 쉬운 준킬로 정도 느낌? 요즘 느낌에서는 658번 수열 A에 대하여 N까지는 SN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동그라미 하려고 했는데 등차가 아니네. 이런 것도 등차 아닌 것도 체크를 해야 돼. 등차는 보장이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수열 합 이 등차와 합이 등차다. 합이 등차라고요?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 이 등차고 S2에 하면 이게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한 게 아니라 짝수 번째까지 더한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짝수 번째까지 더했다면 공차가 2인 등차다. A2가 1이다. 왜 A를 안 주고 A2를 줬을까? A8을 구하시오. 그런 느낌이구나. 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S에 대한 식이죠? S2N, S2N-1 두 개를 알았죠? 그래 놓고 A를 구하려고 했으면 바로 떠올라야 될 만한 게 S8에서 S7 빼는 거구나. 이거 바로 떠올라야겠지? 이거 푼 사람 손? 벌써 수아 이거 떠올렸니? 홍빈아 이거 아예 못 풀었어? 이거 이해는 납득은 되니? 지금 내가 이걸 판단한 근거 S2N에서 이거 구할 수 있죠? S2N-에서 이거 구할 수 있죠? 근데 A2는 알려줘도 A를 안 알려줬어. 그럼 뭔가 식을 좀 더 풀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 공차가 마삼인 등차다. A를 몰라요. A를 A를 A로
그러면 따라하세요. 수열은 따라하세요. 수열은 숫자의 나열 모르겠으면 이제 난 모르겠거든? 거기 써볼 거야. A 둘째는 1이라고 그랬죠? 1 이렇게 땡땡땡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봐봐. 첫 항까지 여기 얘를 알려줬으니까 공차 3이 등차를 알려줬죠? 따라하세요.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항인 거야. 그럼 이 수열의 첫 항은 S1이 되고요. 둘째 항은 S 몇이 되는 거야? S3. 그다음 셋째 항은 S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S1은 그냥 이건 A랑 똑같은 거야. S3은 얘에다가 A3까지 더한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공차가 몇이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S3은 S1에다가 3을 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맞아? 이게 A1이죠? 이게 A1, A2, A3이죠? A1, 2, 3 더한 게 A1의 3파기랑 똑같아. A1 날려버리고 A2랑 3 더한 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A2라는 거 알고 있죠? A3이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바로 결정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도 A로 첫 항이 안 나오네? 무슨 일이야? 그래? A4도 써볼까? 요렇게까지 딱 더한 게 S2죠? 요렇게까지 더한 게 S4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공차가 몇인? 2인 등차니까 그러면 S4는요 S2에다가 2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겠니? 이게 A1, 2, 3, 4 더한 거죠? 이건 뭐 더한 거야? A, 1, 2 1, 2, 1, 2 하면 여기 누구만 나와? A 3이랑 A 4 더한 게 몇이다? 몇이다? 나오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나오나 보다. 그러면 봐봐. 아, 이 계산을 일반항을 세울 걸 그랬네. S, 2n, 마이너스 S, 2n 마이너스 2는 2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A 1, 2, 3, 4에서 2n까지 1, 2, 3, 4에서 2n 마이너스 2까지 그럼 딱 싹 다 빼면 이게 A 2n 플러스 A 2n 마이너스 2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홀수 있대도 해보면 S 2n 플러스 1 S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쓸까요? 마이너스 그러면 3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A 2n 마이너스 1이랑 A 2n 마이너스 2만 딱 남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소수는 이게 작은 수죠? 2n 마이너스 1 플러스 A 2n 홀짝 순으로 더했을 때 2가 나온 거예요. 홀짝 더하면 몇 나온다? 2 나온다. 여기 얘가 작은 거죠? A 2n 마이너스 2 플러스 A 2n 마이너스 1 따라하세요. 짝홀 짝수가 작은 경우에는 짝수가 작고 홀수가 클 때 짝홀 하면 합이 몇이다? 짝홀 하면 몇 나온다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9 하면 되겠죠? A 8구 하는 거니? 그러면 홀짝 했으니까 합이 몇이 나와야 돼서? 2 이후에 몇이에요? 11 짝홀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어떻게든 풀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나열해가지고 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편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딱히 떠오르지 않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수열의 합으로 따라하세요.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 구하기 기호로는 따라하세요. SN으로 AN 구하기 해서 우리가 AN은
첫 항일 때는 S1을 쓰고요. AN은 N이 2 이상일 때 SN에서 SN-1을 뭐 해라? 빼라. 얘는 A 몇이라서 8, N이 8일 때니까 2 이상일 때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개념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그거를 떠올리고 이 등차였으면 내가 A 플러스 7이 했지. 근데 A는 등차야, 등차가 아니야. 등차 아니에요. S2N이랑 S2N-1 등차지 A는 등차가 아니야. 등차였으면 동그라미 치려고 했는데 안 써가지고 빈정 살짝 상했었죠?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N으로 AN 구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다. 왜냐면 홀짝이 따로 정하게 돼 있어서. 근데 그냥 어렵지? 그럼 너네가 일반항으로 바로 못 써도 돼. 그냥 나열해보면 돼요. 따라하세요. 수열은 나열하고 규칙 관찰. 규칙을 찾지 않고 난 그냥 나열해서 그냥 풀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수능장에서 규칙 못 찾았다고 못 풀면 안 되죠? 규칙 찾아서 풀면 제일 좋겠지만 간단한 그런 발상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꾸역꾸역 풀어낼 수도 있으면 너무 좋겠지. 자, 일단 마지막 문제 하고 좀 쉽시다. 이거는 2009년 6월이래요. 뭘까요? 자, 공차가 기원디투인 등차 기분 좋아요. 그냥 A 플러스 몇 D, B 플러스 몇 D 해버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등차라고 하는 순간 안 되면 계산 때려 박아야지 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AN의 합, BN의 합은 각각 SNTN. 이게 AN의 N번째 항까지 합. 이게 BN의 N번째까지 한 합이에요. 둘이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뭐야? 근데 일단 따라하세요. 등차 합. 등차하면 기억나나요? 따라서 2분의 B N 이게 중요한 거야. 2차니까 N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이게 좀 중요했어요. 수열의 합. 얘도 상수 N을 인수로 가지고 N을 인수로 가지고 2차야. 근데 이렇게 없대. 그러면 인수분해 바로 해야지. N-1이랑 N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 였겠네요. 2차는 계수는 몰라요. 하지만 인수는 하나는 확실히 알아. N-1이랑 N 플러스 1이 각각 인수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바로 체크를 했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공차는 모르겠어. 공차는 몰라요. 그러면 공차는 따라하세요. 2분의 D. 그럼 이게 2분의 D1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분의 D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바로 미지수는 조금 D1, D2는 몰라요. 하지만 식의 작성은 할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기억력이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야? 모르는 거? AN이 N이라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공차가 몇인 거야, 이거는? 공차가 1.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내 체크하네. 지금 D1, D2 쓴 건 좋았는데 이거 표현 안 했네. 2분의 D1이랑 2분의 D2 곱한 게 2차항에서 몇이 나와야 된다. 1. 그럼 D1, D2가 몇이다라는 의미도 있네. 곱하면 몇이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미야,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우리 따라왔어? 왜 4야? 개수가 계수 1이라서 얘는 2분의 1이 개수죠? 2분의 2가 개수죠? 그래서 1이라고 했어요. 이거 빼먹을 뻔했다. 조건 하나가 뭔가 이걸 어떻게 알아 했는데 이상하네. 뭔가 빼먹었나고 봤더니 이걸 빼먹었네. 세팅상 이게 뭔가 더 있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따라하세요. D1은 1 그럼 D2가 몇이다? 라는 의미를 해석해도 돼? D2가 4다?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B에는 몇 N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맞고 4N 상수항만 하면 되죠?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Bn이? B1은 몇이죠? 0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A1은 S1 그럼 여기서 B1은 누구를 대신 쓰면 되는 거야? T1 쓰면 되겠죠? T 누구였죠? D2가 4니까 2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잠깐만, 누가 SN 누가 TN인지 모르잖아. 아, 여기서 첫 항 확인해야겠네.
A1은 몇 나오죠? 여기 1 집어넣으면 몇 나오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이거 다시 써야겠다. 야, 왜 내 맘대로 이걸 ST를 왜 결정해버렸어? 다시. 큰일 날 거. 자, 보세요. 지금 n-1, n 플러스 1 나눈 건 좋았는데 2분의 d 둘 중에 누가 sn이고 누가 tn인지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는 건 요거랑 and 그 다음에 d1, d2가 4다. 이거 몰라요. d1, d2가 여기에 d1일지 여기 d1일지는 모르는 거야. 누가 sn, tn인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을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d1이 몇이고 라는 뜻일까요? d1이 1 그리고 S1이 A1이랑 똑같죠? S1이 몇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D1이 1이다? 그럼 여기 추가적인 정보. D1이 1이다? 그러면 D2는 몇이 돼야만 하고 4야만 하고요. D1이 1이면 얘는 여기서 A1이 1이다, S1이 1이다? 그럼 봐봐. S1 하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S1이 몇 나와요? 이게 S라면? 0, 이거 인수 갖고 있으니까 1 대입하면 몇 나와? 0. 그럼 얘가 SN이면 돼야 안 돼? 이게 SN이야. 이게 SN이야. 왜? 얘는 몇이 나와버리니까. 여기 나와버리니까. 몇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S1이 1. 이게 SN이었다면 몇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SN이야. 왜 이게 SN인지 알겠니? 그 얘가 뭔 거야 얘들아? TN인 거야. T1은 몇이에요? 0. T1도 몇 나와야 돼? 0. 그럼 상수항 마이너스 4 되고 여기 4 되는 거 확인. 이렇게 했죠? 자, 얘는 이거죠? D1, D2가 4니까 D1 1이다? D2가 몇이다? 4. 그래서 몇 n? 4n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천천히 4n으로 시작해야 되고 상수항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숫자 대입해가지고 우리 상수항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합을 할 때는 무조건 첫 항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첫 항인가 얘가 첫 항인 거 봤더니 S1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S1이라면 0 돼서 안 돼요. 얘가 S구나. 얘가 합이구나. T구나. 얘가 Tn. T1을 구해봤더니 몇이 나와서? 0. T1이 0이니까 그러면 B1도 몇이어야 돼서? 0. 그래서 상수항은 4에 한 다음에 몇으로 결정?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되나요? 다음. 자, 근데 D1, D2, 4는 우리 이미 구해놨죠? 이것도 맞고요. 자, 그럼 A1이 0이 아니라면 이거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A1이 0이 아니다. 내가 이걸 어떤 조건으로 바꿔 해석할 거게? 누가 0이 아닌 대로 바꿔버릴 거게? S1이 0이 아닌 대로 바꿀 거야. 왜? 지금 A랑 S랑 연결되잖아. 첫 항일 때는. 그래서 S1이 0이 아니다 하면은 얘가 뭐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야. 이게 SN이어도 전압 S1이 뭐네? 0. 근데 0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다? TN이라면 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AN이고 이게 TN이라면 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게 AN이라는 얘기야. 이게 AN이라면 이 공차가 1이고 첫 항이 1이 나오냐 물어본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 B가 결정이 안 돼요. 이거는 틀렸죠? B가 결정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나? 잠깐만. 그럼 이게 0이 아니면이라고 했을 때 이게 SN이 되고 이게 TN이 된다는 얘기인데 공차가 이거 D1, D2가 이게 1이 무조건 나오냐? 이거 어떻게 알아? 몰라요. 이거 조건이 부족해요. 이거 틀린 것 같아.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 아닐까? 이거 순서라서 답 몇 번이에요? 이거 몇 번이죠? 3번가? 네, 3번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것만으로는 얘가 SN이다 라는 것만으로는 이 D1이 결정이 안 돼요. D1, D2의 곱이 4인 건 알지만 D2에 대한 조건이 뭐 있어야 D1이 결정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줬죠? 몰라. 알 수가 없다. 발례를 직접 그냥 구해버리면 되죠? 예를 들면 얘가 2, 얘도 2 이렇게 되면 발례가 안 되는 발례가 존재해서 안 된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자, 이 문제 풀 때 어떤 개념들이 좀 들어갔나 생각해보면 참고로 이거 못해도 괜찮아. 그냥 2분의 n 하고 a 플러스
2a 플러스 n-1d 해가지고 그냥 10 다 계산 때려 박아도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인수분해 꼴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수열량을 인수분해 꼴, n에 대한 2차 함수 인수분해 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다루기가 편하다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이거 한번 써봅시다. 무조건 이거 써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언제 표현하냐? 인수분해 꼴로 되어 있을 때라든지 주로 함수로 다룰 때, 2차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서 다룰 때는 인수분해 꼴이 편하고, 계산할 때 제일 편한 건 직접 구해야 될 때는 2분의 n하고 첫항 플러스 끝항 그게 제일 편하고, 이거는 주어져 있는 거를 이제 다루는 방법 같은 거예요. 직접 내가 an을 알고 있을 때 sn 구해라 라고 하면 저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2분의 n하고 a 플러스 l 이렇게 첫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늘 오비수열 얘기 좀 해봅시다.